가족체계 이론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물어봐요. 가족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 찾기라고 돼 있는데 틀린 것 찾는 것보다 옳은 것 찾는 것이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네 가지를 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보시면서 네 가지 오답 노트를 하셔야 된다는 것. 가족 체계는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선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가족은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해야 돼요. 순환적이라 해야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하위 체계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각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하위 체계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각 체계, 하위 체계의 고유한 특성도 있다. 고유한 특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리츠는 체계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비총합성이라 하는데요. 비총합성, 체계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주창한 사람은 베르탈람피입니다. 베르탈람피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지 리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가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만 탐색하면 전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니죠. 각 요소만 탐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소도 탐색해야 되고, 자, 요소도 탐색해야 되고 더불어서 상호작용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요소 간의 상호작용도 탐색해야 전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가족 체계는 여러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하위 체계만 속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족은 하나의 하위 체계만 속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위 체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남편을 보세요. 이 남편은 부부 하위 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자녀 하위 체계에도 이 남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하위 체계와 부부 하위 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하나의 하위 체계만 속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51번 문제는 가족체계 이론의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는 가족상담 초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상담의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누었을 때 초기의 평가나 항목이 아닌 것은입니다. 전이와 역전이를 어떻게 초기에 우리가 합니까? 전이, 역전이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이제 정신분석 가족상담에서 어느 정도 상담이 진척이 되었을 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전이 과정과 그 다음에 이때 또 가족상담사가 범할 수 있는 역전이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초기가 아니라 중기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의 강점은 초기 때 알아봐야 되고 혼외 관계 여부도 초기 때 알아보고 발달 주기 단계나 그 과업도 초기 때 알아보고 문제 유지에 기여하는 가족원의 역할 이런 것들도 초기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가계도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도라든지 이런 사정도구 등이 있어요. 사정도구를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사정평가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3번 문제는 가족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 윤리 문제입니다. 자,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차분하게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와 전문적 치료관계 이외의 끊어요. 사적관계 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의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상담 시작 전에 우리가 상담 시작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과 구조 설명하고 잠재적 혜택과 해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전 동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해약은 우리가 상담을
이제 종결을 할 때 만족스럽게 종결될 수도 있고요. 불만족스럽게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만족스러운 종결이요. 불만족스러운 종결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담자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그러면 무차별을 말하는 거죠. 차별 없이 전문적 서비스 제공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53번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는 가족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54번 가족상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을 찾기입니다. 여기 54번 문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해설 달 때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오답 노트를 달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체계잖아요. 그래서 체계론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기체론적 세계관이라 합니다. 유기체론적 세계관이라 합니다. 유기체론적 세계관은, 자, 우리가 보통 유기체는 서로 그 유기체 안에 많은 하위체계들이 연결되고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체계 이론적인 측면과 그다음 이건 객관적인 측면이고 자연적인 측면, 내러티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계론적 관점은 틀린 것 뻔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담자 내면 세계 변화에 1차적인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가족 상담은 체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1차적인 초점을 두는 것은 체계의 변화입니다. 체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담자 내면 세계의 변화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담자를 반응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긍정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원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강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족 상담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당연히 틀린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체계론적인 측면에서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라고 하는 따로따로의 구분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 입장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양면적 상호작용,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양면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체계 이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은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상호작용. 그래서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고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가족상담의 특성에서 전반적으로 가족상담이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 지문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